안녕하세요. 마왕 종타쿠입니다. 오늘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주술회전에 이누마키 토게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으로인데요. 이딴 소리 하면 마왕의 철퇴가 내려질 거예요. 그냥 내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마왕은 주술회전 캐릭터들 중에 초반에 굉장히 기대를 했던 캐릭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이누마키 토게. 그는 주원을 쓰는 주술사로 평소에 주먹밥 재료를 말하다가 전투 상황일 때 주원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는 반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주력이 상대방보다 높으면 그야말로 압도적이며 사기적인 기술이 되지만 주술회전 세계관에는 죄다 토게보다 강한 적들 뿐이라 제대로 활약하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았다는 게 참 아쉽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마왕은 이누마키 토게가 압도적인 먼치킨 활약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면 재밌을 것 같아 그를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 세계관인 귀칼 세계관으로 보내게 되었고 그에게 오타쿠 권능으로 주력을 더 많이 부여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토게는 귀칼 세계관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토게의 머릿속에는 태초의 오니 무잔을 퇴치하라는 목소리가 각인이 되었죠. 토게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싶었고 오니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기에 답답한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을 하면 그것이 저주가 되어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주먹밥 재료만 말하는 습관이 있었고 자신과 오래 알고 지내지 않는 이상 보통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힘들 것이기 때문이었죠. 토게는 이거 참 큰일 났다는 생각으로 주먹밥 재료인 우메보시를 크게 외쳤는데 뒤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경계를 하며 뒤쪽을 봤는데 이마에 흉터가 있는 검사 탄지로가 저기 이거 드세요 라고 하며 우메보시를 건넸습니다. 탄지로는 오니가 된 여동생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비살대원이 되어 함께 임무에 나온 상태였고 마침 배가 고파 도시락으로 싸온 우메보시를 꺼내 먹으려 했는데 앞에 있던 남자가 우메보시라고 크게 외친 걸 듣고 아, 저 사람도 배가 고픈가 보구나 라는 생각에 우메보시를 나눠준 거였죠. 토게는 배고파서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일단 그 우메보시를 받았고 고맙다는 의미로 흰쌀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는 아 역시 우메보시만 먹기엔 좀 짜죠 라고 하며 도시락통에서 흰쌀 주먹밥을 꺼내줬고 토게는 얼떨결에 그것까지 함께 먹게 되었죠. 그런데 탄지로는 그게 자신의 저녁밥이었고 토게에게 저녁밥을 다 줘버리는 바람에 자신이 먹을 게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탄지로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게 되었고 토게는 굉장히 미안해하며 계속해서 주먹밥 재료를 말했고 탄지로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지갑을 확인하더니 죄송한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완수해야 돈이 생길 것 같다고 쩔쩔맸죠. 토게는 그런 탄지로를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자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일을 하러 가는 거라고 일반인을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탄지로와 토게의 앞에 오니가 나타났고 탄지로는 저 녀석이 이번 임무에 퇴치해야 할 녀석인가? 라며 전투태세를 갖췄죠. 토게는 그 이질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 퇴치해야 할 오니라는 것을 알았고 일단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탄지로는 토게에게 위험하니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한 뒤 그 오니를 향해 덤벼들었는데 밥을 먹지 못해 힘이 없던 탄지로는 움직임이 시원치 않았고 뒤쪽에 매복해 있던 오니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렇게 뒤쪽에 있던 오니가 탄지로를 덮치려는 순간 토게가 멈춰! 라고 주원을 날렸고 그 오니는 마치 얼음이 되어버린 것처럼 굳어져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탄지로가 물의 홉을 씌어내 그 오니의 목을 베어버렸는데 다른 오니가 탄지로를 향해 공격을 하려고 했고 토게는 날아가버려 라고 외치자 그 오니는 그대로 튕겨져 나가 나무와 함께 쓰러지게 되었죠. 탄지로는 방금 전까지는 무슨 상황인지 몰랐지만 두 번째 상황으로 인해 토게의 능력이라는 거 알았고 탄지로는 쓰러져 있는 오니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토게는 그 뒤 탄지로에게 종이와 붓을 빌린 뒤 의사소통을 시도했고 탄지로에게 오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토게는 그 말을 듣고 탄지로의 나무 가방 쪽을 보면서 연어 라고 말했고 탄지로는 혹시 네지코를 말하는 거냐고 네지코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네지코가 나무 가방에서 빼꼼 나왔고 토게는 네지코의 대나무 입마개를 보고선 자신도 주원을 막기 위해 대나무 입마개란 상상을 해보다가 갑작스러운 전투 상황에서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탄지로는 토게에게 오니를 퇴치할 생각이 있다면 당신도 귀살대원이 되는 건 어떠냐고 그럼 일륜도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토게는 칼을 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봤지만 예전 주술고전에서 마키나 유타의 검술이 떠올라 자신은 무투의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이대로 너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렇게 탄지로와 토게는 하루가 지난 뒤 함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어떤 저택을 향해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탄지로의 귀살대 동기 제니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니치는 오니와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포를 떨고 있었는데, 그때 토게가 제니치에게 가다랑어 라고 말을 했고, 제니치는 그 말 듣고 걱정하지 말라고?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토게는 고개를 끄덕였고, 탄지로는 저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라며 제니치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저택에 잡혀있는 아이들을 구출하고 마침내 전 하연육이었던 쿄오가이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쿄오가이는 장구를 쳐 원거리에서 참격을 날려댔고, 탄지로가 접근을 하면 방을 바꿔버려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죠. 탄지로와 제니치는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하나 초조해 했는데, 그때 토게가 쿄오가이 앞에 나섰고, 쿄오가이가 토게를 향해 참격을 날리려고 하자 토게는 멈춰! 라고 조언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쿄오가이는 온몸이 멈춰버렸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토게는 그 이후 날아가버려! 라고 조언을 날리자 순식간에 쿄오가이는 저택 밖으로 튕겨나가 태양빛에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이런 식으로 오니를 상대하면 정말로 일륜도는 필요가 없을 거라고 감탄했고, 제니치는 자신이 들어온 목소리 중에 가장 힘있고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목소리였다며 경악을 했죠. 그리 그들은 함께 나타구모산에 가라는 알림을 받고서 그곳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산 중턱에 오르자 수많은 귀살대원들이 이미 거미 오니들에게 당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수많은 오니들이 있다는 걸 알고 각자 흩어져서 귀살대원들을 구하기로 했고, 탄지로는 엄마 거미오니, 제니치는 형 거미오니, 토게는 아빠 거미오니를 만나 싸우게 되었죠. 아빠 거미오니는 토게의 모습을 보고 이곳에 무기도 없이 온 것이냐고 아주 겁을 상실했다며 뛰어와 주먹을 날렸고, 토게는 입을 열어 멈춰!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 거미오니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토게는 이 정도의 오니를 상대로는 주원을 날려도 목이 아프지 않다는 걸 깨달아 적극적으로 싸워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의 토게는 이어서 찌부러져라! 라고 소리쳤고, 아빠 거미오니는 순식간에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몸이 찌부되어 버렸습니다. 토게의 주원의 힘은 그야말로 강제적이었기에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한 아빠 거미오니의 재생력조차 그 힘에 터져버렸고, 그대로 소멸하기 시작했죠. 토게는 이 정도의 강한 주원은 목에 살짝 부담이 간다는 것을 알았고, 주머니에 여분으로 챙겨놓은 약을 흡입하고 다른 곳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한편 탄지로는 엄마 거미오니를 대체한 뒤에 하연호 루이를 만나 싸우고 있었는데, 루이의 압도적인 실력에 엄청나게 고전했고 네즈코까지 앞세에 싸워봤지만 역부족이었죠. 루이는 네즈코를 거미줄에 매달아 놓고 탄지로를 죽이기 위해 다가가 거미줄을 뻗었는데, 그 순간 흩어져! 라는 소리가 들렸고 탄지로를 공격하는 거미줄이 전부 공중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루이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며 소리가 들린 쪽을 봤는데, 토게는 이미 네즈코를 구한 뒤 루이를 노려보고 있었죠. 루이는 그런 토게를 향해 강력한 거미줄을 전방위적으로 뿌렸는데, 토게는 날아가버려! 라고 주원을 날렸고, 루이는 자신이 날린 거미줄과 함께 날아가 땅에 널브러지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다시 전투 태세를 갖췄는데, 그때 토게가 루이에게 움직이지 마! 라고 외쳤고, 루이는 아무리 힘을 줘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 순간 탄지로가 어린 시절 아빠한테 전수받은 히노카미 카구라가 생각이 나 그 동작을 지어냈고, 루이는 원래 여차하면 자신의 거미줄로 목을 베어 일륜도에 베어 있는 걸 피하려고 했지만 주원으로 인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대로 탄지로의 칼에 목이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귀살대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나타났고, 일반 귀살대원과 의문의 소년이 하연의 오니를 잡아냈다는 것에 꽤나 감탄을 했죠. 하지만 그때 충주코초 시노부까지 도착하게 되었고, 오니인 네즈코를 발견하고선 곧바로 공격을 했습니다. 토게는 그런 그녀를 막기 위해 입을 열려고 했는데, 기우가 이미 그녀를 막아섰기에 조언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웃 까마귀가 카마도 남매를 본부로 데려오라고 해 사태가 끝나게 되었죠. 시노부는 귀살대가 아닌 남자 한 명이 있다는 것에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고, 기우는 저 소녀는 탄지로와 함께 하연을 잡아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토게는 그렇다는 표현으로 연어라고 대답을 했고, 시노부는 하연을 잡는 데 도움을 줬으니 보상으로 연어를 주라는 건가? 라는 생각에 당신도 따라오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귀살대 본부에 가게 된 이들. 하지만 토게의 예상과는 다르게 귀살대 주들은 모두 험악한 분위기에서 탄지로를 포박했고 네지코를 퇴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은 네지코를 당연히 퇴치해야 한다 라는 쪽으로 기울었기에 토게는 어떻게든 카마도 남매를 도와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토게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먹밥 재료밖에 없었고, 신호부는 그런 토게에게 조금 있다가 음식을 대접해줄 테니 지금은 조용히 있으라며 눈치를 줬고, 미치리는 토게의 말을 상상하며 배고파했습니다. 그때 사내미가 네지코의 나무 가방을 뺏어들고 당장 오니를 처형해버리겠다며 과격한 행동을 펼쳤죠. 탄지로는 네지코에게 손대지 말라고 멈추라고 격하게 소리쳤는데, 사내미는 그 말을 무시하고 네지코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설마 탄지로가 소리쳤다고 자신이 기에 눌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건가 당황했죠. 사실 탄지로의 소리에 묻혔던 거였지, 토게 역시 탄지로와 동시에 멈추라고 주원을 날렸고 사내미의 행동을 제압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마침 귀살대 당주가 남아 네지코는 지금껏 인간을 잡아먹지 않았다는 우로코다키 사건지의 보증이 있었다며 상황을 정리했고, 네지코를 귀살대원들과 동행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했죠. 또한 까마귀의 보고로 탄지로와 함께 있던 남자는 오니 퇴치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니 명예 귀살대원으로 임명해 앞으로도 동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탄지로와 제이치, 네지코, 토게는 승객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무한열차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염주 랭고쿠 쿄조로를 만나게 되었죠. 쿄조로는 그곳에서 도시락을 마구마구 먹으며 우마이를 외치고 있었고, 토게는 특이한 사람이란 뜻으로 흰쌀밥이라고 말했는데, 쿄조로는 토게가 밥을 달라는 줄 알고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그 뒤 제이치와 탄지로가 쿄조로에게 토게가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 쿄조로는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강한 남자라며 훌륭하다며 칭찬을 격하게 해줬죠. 토게는 자신의 조언에 대해 이렇게 해석해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기에 쑥스럽기도 하며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 뒤 그들은 열차 내부를 자세히 살펴본 뒤 좌석에 앉아 검표원으로부터 검표를 했는데, 토게는 그 검표기구 쪽에서 어떤 주력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해 경계를 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던 토게를 제외한 다른 인원들은 모두 수면에 맞아버리고 말았고, 토게는 오니들의 혈기술이라고 불리우는 게 자신의 세계관 준수가도 비슷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게는 그 뒤 이 혈기술을 쓴 오니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해 열차를 뒤지다가 미처 확인해보지 않은 열차 지붕 위로 올라가 봤는데, 그곳에는 눈에 하얀 표식이 있는 엠무가 있었고, 어째서 넌 잠에 들지 않는 거냐며 잠자코 잠을 자고 있으면 알아서 죽여줬을 거라면서 토게를 향해 잠들어라 라고 하며 수면 혈기술을 시전하려고 했죠. 하지만 토게 역시 엠무를 향해 잠들어라 라고 주원을 날렸고, 엠무의 혈기술 시전 속도보다 토게의 주원이 더 발동이 빨랐기에 엠무가 도리어 잠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토게는 그런 엠무를 향해 으깨져라 라고 주원을 시전했고, 엠무는 그대로 몸이 으깨져 버렸죠. 하지만 엠무는 미리 열차와 융합을 한 상태였던지라 소멸하지 않았고, 잠들었던 건 역시 깨어나 열차 내부에 촉수를 생성해 승객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 여파로 인해 귀살대원들도 깨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엠무의 촉수를 베어내며 버텼죠. 쿄조로는 탄지로에게 이 오니의 약점이 분명히 있을 터 그곳을 찾으라고 명령했고, 탄지로는 열차의 맨 앞칸이 엠무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열차는 폭주한 것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는 상태, 자신이 열차를 베어내면 관성으로 인해 많은 승객들이 다칠 거라는 걸 알고 주저했죠. 그때 토게가 멈춰 라고 주원을 날렸고, 달리고 있던 열차 자체가 엠무였던지라 모든 시스템이 꺼진 것 마냥 제자리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토게에게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며 감탄한 뒤 히노카미카와를 시전해 열차의 맨 앞칸을 베어내 엠무를 소멸시킬 수 있었죠. 토게의 주원으로 인해 부상자가 없었고, 쿄조로는 토게의 활약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근처에서 엄청난 귀의가 느껴졌고, 쿄조로는 빠르게 칼을 뽑아 자신들을 공격하는 오니를 막아섰죠. 그들을 공격한 오니는 바로 상현사 아카자. 토게는 방금까지 여러 번 조언을 쓴 탓에 목이 칼칼해졌고, 아카자의 주력을 보아하니 지금 상태로 조언을 쓰면 자신의 목 상태에도 큰 영향이 올 거라는 거 알아 일단 목이 회복되길 기다렸습니다. 쿄조로는 아카자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탄지로와 제이치는 도저히 그 둘의 싸움에 끼어들 수 없음을 직감했죠. 시간이 점차 지나자 쿄조로는 아카자의 체급에 밀려 상처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아카자는 쿄조로에게 이대로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거라며 오니가 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쿄조로는 절대로 자신은 오니가 될 생각이 없다며 죽더라도 주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죠. 아카자는 그거 참 아쉽다며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죽으라며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토게가 쿄조로를 지키기 위해 멈춰 라고 주원을 날렸습니다. 아카자는 순간 몸이 굳어졌고, 그 틈에 쿄조로가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리길 바랐지만 쿄조로 역시 토게의 주원에 휘말려 몸이 멈춰버리고 말았죠. 그때 아카자는 엄청난 정신력으로 주원의 무게를 버텼고, 토게는 동시에 정신력 강한 두 명에게 주원을 시전해버렸기에
목에 엄청난 부담이와 캑캑거렸죠. 그런데 토게는 그런 아카자의 모습에서 뭔가 위화감이 들게 되었는데 아카자에겐 다른 오니들과는 다른 어떤 저주가 심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카자의 몸에는 무장의 저주가 심어져 있었고 그 저주는 아카자의 인간 시절의 기억을 봉인해놨었는데 토게의 주원이 아카자의 몸에 작용하자 무장의 저주와 부딪혀 아카자는 언뜻 기억의 단편이 살아나고 있었죠. 아카자는 여자를 죽여서는 안 돼. 비겁한 수를 쓰는 인간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이라도 해야 해. 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되풀이했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토게는 목을 한번 가다듬은 뒤 정신 차려! 라고 주원을 날렸고 그 힘은 아카자의 기억을 막고 있던 무잔의 저주를 날려버렸죠. 아카자는 그러자 인간 시절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게 되었고 코유키를 지금껏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해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카자는 자신의 주먹으로 자신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는데 재생력으로 인해 회복해 죽을 수 없다는 것에 또 한 번 절망했죠. 그 모습을 본 쿄조로는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물었고 아카자는 어서 내 목을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상현의 목을 베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며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 그때 토게가 쿄조로에게 고개를 저으며 연어라고 했죠. 쿄조로는 그게 아카자의 사연을 들어보자는 뜻이라는 걸 느꼈고 죽는다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택, 혹시 기억이 돌아와 오니로서의 삶을 후회하고 있는 거라면 죽음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에게 무장에 대한 정보를 주어 최소한의 속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카자는 그 말에 수긍하며 자신의 인간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죠. 토게는 아카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참치라고 대답했고 쿄조로 역시 인간을 대표해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아카자는 자신의 기억을 막아 지금껏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무잔을 용서할 수 없다며 코유키를 위해 그에게 한 방 먹이고 지옥에 가고 싶다고 했죠. 그뒤 아카자는 쿄조로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무한성이나 무잔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알려줬고 쿄조로는 앞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아카자는 자신은 여전히 오니이기에 무잔이 금방 찾아내 너네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며 일단은 따로 움직이자고 했습니다. 그뒤 쿄조로는 귀살대 본부로 돌아간 뒤 우베야시키 당주와 주들에게 이 상황을 말했고 당주는 토게라는 존재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며 기뻐했죠. 이후 탄지로와 토게는 음주우지 탱겐을 따라 유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잔입해 행방불명된 탱겐의 아내와 오니를 찾는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토게는 손님으로 위장해 유곽에 들어갔는데 야식구리한 옷을 입은 유녀들이 다가와 귀엽게 생긴 손님이라며 술을 먹어도 되는 나이인지 물어봤습니다. 토게는 사실 술을 마시러 온 건 아니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 연어라고 말했는데 그 유녀는 다짜고짜 안주부터 시키냐며 박력 있다고 좋아했고 그대로 연어 대짜를 주문했죠. 토게는 그 뜻이 아니란 뜻에서 참치라고 말했는데 그 유녀는 마침 최고급 참치가 들어왔다며 아주 통이 크신 분이라고 참치 대짜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연어와 참치가 나오자 토게는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인다는 것에 메뉴판을 열어 그 안주들의 가격을 봤는데 자신이 평소에 주먹밥에 넣어 먹는 것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가격이었고 충격이 커 와사비 라고 말을 했는데 와사비 역시 그곳에선 엄청난 고급 재료 진짜 와사비는 상당히 비싸서 소량 생산이 되는데 옆나라 한국에서는 가짜 와사비를 진짜 와사비로 알고 먹고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토게는 이 음식들을 물러달라고 자신에게는 이만한 돈이 없다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말을 할 때마다 주문 음식들이 늘어났고 토게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게에서는 토게에게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앞으로 이 가게에서 몸으로 때우라고 잡아뒀고 토게는 귀살대가 어떻게 비용 청구를 해주지 않으려나 쩔쩔매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손님이 돈도 없이 안주를 잔뜩 시켰다는 소식에 그곳의 오일 아닌 와라비메가 슬쩍 보러 왔고 토게는 와라비메를 보자마자 분명 저자가 숨어있는 온이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와라비히메 역시 토게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신의 방으로 따로 부르게 되었죠. 그렇게 토게는 와라비히메를 따라가게 되었고 와라비히메는 솔직히 말하라고 네 정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토게는 그저 묵묵히 참치를 말했고 와라비히메는 그렇게 안주를 시키고도 아직도 참치 타령이냐며 어이없어 했죠. 토게는 와라비히메가 온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강제로라도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정체를 밝혀 라고 조언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다키는 오니의 모습으로 강제 변신하게 되었고 옆에는 그녀의 오빠 규타로 역시 툭 튀어나오게 되었죠. 규타로는 항상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 위급한 상황일 때 기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토게의 조언으로 인해 숨어있는 게 강제로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규타로는 너희 자식 뭐하는 놈이냐며 당황했는데 그때 다키는 여전히 주언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상현육 둘은 하나의 온이라 둘의 목을 동시에 베지 않으면 죽일 수 없어 라고 정체를 밝혀버렸죠. 규타로는 멍청한 것 그걸 다 실토해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뭐 그래도 어차피 우리 둘을 동시에 뵐 수 있는 녀석은 없겠지 라고 하며 곧바로 토게를 향해 공격을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펭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기습을 했고 빠르게 규타로의 목을 소리의 호흡으로 베어버렸죠. 펭귄은 토게가 가게에 들어갔다가 너무 많은 돈을 써서 잡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내주기 위해 왔다가 다키와 토게의 심상치 않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만약 다키가 오니일 경우 빠르게 다키를 기습해 목을 베려고 했지만 토게의 주원으로 인해 규타로까지 튀어나왔고 어차피 한번 기습으로 허를 찌를 거라면 더 강해 보이는 쪽을 베는 게 맞겠다 싶어 규타로의 목을 먼저 베었던 거였습니다. 규타로는 항상 자신이 기습을 하는 입장이었다 보니 누군가에게 기습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고 이대로 다키까지 당해버리게 된다면 자신들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에 다키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소리쳤죠. 그의 다키는 규타로의 말을 듣고 곧바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토게가 도망치지마 라고 주원을 날렸고 다키는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규타로는 아니 오빠 말을 안 듣고 저 꼬맹이 말은 듣는 거냐고 설마 저 꼬맹이가 잘생겨서 그런 거냐며 정신 차리라고 했죠. 다키는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며 울먹거렸고 솔직히 잘생기긴 했다고 질투했습니다. 그 순간 펭귄이 소리의 호흡을 시원해 다키의 목까지 베어버렸고 다키 규타로 남매는 결국 소멸하게 되었죠. 그 후 비살대에서는 처음으로 상윤의 온이를 대체했다는 것에 몹시 기뻐하며 토게가 유각에 진 빚을 순식간에 갚아준 것뿐만 아니라 토게를 위해 대장장이 마을에 있는 온천으로 휴가를 보내줬고 그곳에 토게가 평소에 말하고 다니는 모든 재료를 구해 잔뜩 대접해줬습니다. 온천욕을 하고 나온 토게는 어마어마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는 것에 사실 자신은 그렇게까지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닌지라 이걸 어떻게 하지? 라며 당황했는데 누군가의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토게는 그녀가 연주 칼로지 미치라는 것을 알았죠. 토게는 미치리가 음식을 빤히 바라보고 있기에 마음껏 드시란 뜻에서 참치라고 말했는데 미치리는 순간 참치를 먹여달란 뜻인가? 강력 있어 라고 하며 토게의 입에 앙을 시원해 넣어줬고 토게는 당황하며 손짓으로 당신도 먹으라고 표시하자 미치리는 순식간에 그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토게는 정말 잘 먹는 여자네 라는 뜻에서 연어라고 말했는데 미치리는 아 연어도 주라는 뜻인가? 라고 하며 연어도 앙을 시원해 넣어줬고 토게는 더 이상 이 여자랑 같이 있다가는 체할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부랴부랴 빠져나오게 되었죠. 토게는 그 이후 탄지로와 무이치로를 만나 대장장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본 뒤 밤이 되자 숙소에 들어가 잠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에 어느새 눈에 상현사 표식이 있는 한탱구가 들어오게 되었고 무이치로는 빠르게 반응해 그의 목을 베어버렸죠. 토게는 무이치로의 활약에 감탄하며 연어라고 했는데 목이 잘려진 한탱구는 분신으로 나눠진 뒤 그대로 무이치로와 네즈코를 거대한 부채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 토게를 향해 똑같이 부채를 휘두르려고 했는데 토게가 날아가 버려 라고 먼저 주원을 시연해 분신이 도리어 멀리 날아가 버렸죠. 토게는 어떻게 상현의 오니에게 이 마을이 들켰는지는 몰라도 이들을 빨리 퇴치하지 않으면 장인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탄지로에게 눈빛을 보냈고 탄지로는 토게의 마음을 이해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탱구의 분신은 금방 그들에게 돌아왔고 어느새 4마리의 분신이 되었는데 토게는 탄지로에게 눈짓을 한번 한 뒤 목을 가다듬고 동시에 4마리의 분신에게 움직이지마 를 시연했죠. 그러자 한탱구의 분신들은 모두 그 자리에 멈춰버렸고 그때 탄지로가 히노카미 카고라를 시연해 4마리의 목을 차례대로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탱구의 분신들은 소멸하지 않았고 탄지로는 분명 이 녀석의 본체가 따로 있을 거라는 추측을 했죠. 그때 숨어있던 한탱구는 기묘한 주술을 쓰는 인간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분신들을 하나로 모아 조아쿠텐으로 만든 뒤 그들을 상대하게 했습니다. 조아쿠텐은 거대한 몽룡을 소환해 그들에게 날렸고 토게는 그 몽룡들을 향해 부서져 라고 주원을 시연해 상쇄시켰는데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가는 목이 쉬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빨리 본체를 찾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죠. 토게는 자신이 본체를 찾는 것보다 후각이 발달한 탄지로가 수색을 하는 게 더 유리할 테니 여긴 자신에게 맡기고 어서 찾으러 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토게를 믿어보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한탱구의 본체를 찾기 시작했죠. 조아쿠테는 혼자 남은 토게를 향해 거대한 몽룡들을 소환해 날렸고 토게는 그걸 주원으로 막았지만 계속 재생하는 한탱구에 비해 토게의 주원은 목에 부담이 되었기에 토게 쪽이 훨씬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게는 기침을 하며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몽룡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그때 연주 미치리가 사랑의 호흡으로 그 몽룡들을 베어버렸고 늦게 도착해서 미안하다고 마을에 퍼져있는 오니들을 퇴치하느라 늦었다고 했습니다. 토게는 다행이란 뜻에서 쉰 목소리로 참치라고 말했는데 미치리는 참치 먹고 싶어요? 일단 이 싸움 이기고 나면 또 제가 먹여드릴게요 라고 하며 조아쿠텐과 싸움에 나섰죠. 한편 한탱구의 분신에 의해 멀리 날아간 무이치로는 다시 돌아가던 길에
상현호 교코를 마주치게 되었고 교코와의 싸움에서 교코의 계략에 당해 마비침을 맞고 수옥발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이치로는 자신의 미숙한 판단으로 인해 대장장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분노가 마구 들끓었고 교코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무이치로가 수옥발을 뚫고 나올 수도 있으니 이참에 확실한 마무리를 해야겠다며 무이치로의 심장을 손톱으로 뚫어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네지코가 뛰어와 교코를 발로 차 날려버렸고 손톱으로 수옥발을 어떻게든 찢어 무이치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옥발은 찢어지지 않았고 교코는 가토오니끼리 배신을 한 거냐며 네지코를 향해 공격해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죠. 그러자 네지코는 분노하기 시작해 혈기술이 발동했는데 네지코의 피는 폭혈이 되어 주변에 있는 교코의 혈기술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코는 그의 특이한 성질을 가진 온이라며 너는 잡아다가 무자님에게 바쳐야겠다고 씩 웃었죠. 그렇게 네지코에게 다가간 교코, 네지코도 교코에 지지 않고 전투 태세를 다시 갖췄는데 그 순간 네지코의 뒤쪽에서 무이치로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교코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습니다. 교코는 분명 아까는 이 정도의 스피드는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며 당황했고 무이치로의 얼굴에는 반점이 발현되어 있었죠. 무이치로는 네지코에게 덕분에 살았다며 멋지게 작질을 했는데 상현의 온이를 대체했다는 것에 긴장이 풀려버리자 그대로 거품을 물고 꼬로록 쓰러졌고 네지코는 양손으로 무이치로를 받았습니다. 한편 한탱구의 본체를 찾고 있던 단지로 자신이 늦게 찾을수록 토게가 위험해진다는 생각에 조조해졌고 그 초조해짐에 따라 더 수색이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조아쿠탱이 있던 쪽에서 엄청난 귀이가 다른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고 탄지로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그곳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그쪽에는 한탱구의 본체가 당황한 표정으로 있었고 탄지로는 네 녀석이 본체구나 라고 하며 히노카미 카구라를 시연해 한탱구의 목을 가격했죠. 하지만 한탱구의 목은 절반 정도만 베인 채 버텼고 탄지로가 안간힘을 써도 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치리의 사랑의 호흡이 날아와 그 반쪽을 마저 베어버렸고 한탱구는 소멸하기 시작했죠. 방금 전 미치리는 조아쿠텐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는데 아무리 미치리라고 하더라도 조아쿠텐을 상대로 버티는 건 쉽지 않았고 토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목을 가다듬은 뒤 상대적으로 목에 덜 부담이 갈 조언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가 조아쿠텐은 그 조언의 영향으로 인해 본체로 돌아가게 되었고 미치리와 토게는 그 기운을 따라 한탱구의 본체가 있는 곳을 찾은 거였죠. 대장장이 마을에 찾아온 상현의 오니들을 퇴치하게 된 토게 일행은 귀살대 본부로 돌아가게 되었고 귀살대 당주는 지금 이 세대야말로 무장을 퇴치할 유일한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며 무장과 상현에 대한 조사에 불을 붙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참가했던 인물들은 나비저택에 잠시 머물며 상현과의 싸움에서 얻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토게는 목이 좀 쉰 거 말고는 별 부상이 없었죠. 하지만 토게는 원래 세계에서 가지고 왔던 휴대용 목 치료제를 다 써버린 탓에 앞으로 큰 싸움에서 활약을 할 수 있을지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토게의 고민을 알아챈 것인지 시노부가 그 목 치료제에 남아있는 성분으로 약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죠. 그렇게 며칠 뒤 시노부는 토게에게 어떤 약을 줬는데 그걸 먹자 목이 엄청나게 상쾌해졌고 기존에 쓰던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시노부는 독과 약에 있어서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였고 그 약이 잔뜩 담긴 주머니를 보여주며 혹시 저와 거래를 하지 않겠냐며 절 도와주신다면 이 약을 전부 다 드리겠다고 했죠. 토게는 뭘 도와줘야 하냐는 표정으로 우메보시라고 했고 시노부는 사실 지금까지 쫓고 있던 오니가 있었는데 그 오니를 찾은 것 같다며 지금 다른 주들은 다들 바빠서 데려가기가 어렵고 지금까지 훌륭한 활약을 해준 당신이 있으면 든든할 것 같다고 함께 가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토게는 시노부와 함께 나비저택을 떠나게 되었고 누군가가 그 떠나는 모습을 쓱 바라봤죠. 시노부와 토게가 도착한 곳은 바로 만세근학교 교회. 토게와 시노부는 일단 그곳에 새신자로 등록해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의 신도들은 그들에게 만세근학교에서는 기도를 한 후에 도우마님의 이름으로 만세를 외쳐야 한다며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토게는 기도하는 척을 한 뒤 마지막에 만세 대신 삼치라고 말했기에 신도들은 몇 번이고 토게에게 주의를 줬죠. 그렇게 다른 신도들이 토게에게 관심이 쏠린 틈을 타 시노부는 교주가 있는 방에 잠입을 했고 도우마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도우마를 보자마자 온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고 도우마는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느냐며 가만 보니 어쩐지 낯이 익는다며 씩 웃었죠. 시노부는 도우마가 자신의 언니 카나이를 죽인 온이라는 게 확신이 들자 곧바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레 호흡을 꽂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도우마는 상현이의 온이답게 엄청난 재생력을 가졌고 시노부의 독을 금방 소화해버렸죠. 도우마는 그 뒤 그녀가 예전 자신이 잡아먹지 못했던 여자 검사의 동생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는 참 아쉬웠었는데 이번에는 그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겠다며 그녀에게 얼음 헬기술을 날렸습니다. 시노부는 빠른 몸놀림으로 얼음 창들을 피하긴 했지만 점점 그 숫자가 많아지자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날아가 버려 라는 소리와 함께 얼음창들이 반대로 날아가 도우마의 몸에 꽂혔고 도우마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흥미로워했습니다. 도우마의 혈기술 역시 도우마의 몸에서 나온 거다 보니 도우마의 일부로 볼 수 있었고 그렇기에 토게의 주원이 작용할 수 있었던 거였죠. 토게는 도우마를 보고서 쉽지 않은 상대라는 걸 직감했고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지켜봤습니다. 도우마는 자신의 주변에 미세한 냉기 열정들을 뿌려넣은 뒤 어서 덤벼보라고 도발했고 가까이 오게에 폐에 치명타를 넣으려는 부작을 부렸죠. 하지만 토게의 주원은 가까이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원거리 공격, 가까이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우마는 그렇다면 내 쪽에서 먼저 공격해주겠다며 다시 얼음창을 날려 공격을 했는데 토게는 주원으로 날아가 버려를 다시 시전해 창들을 전부 반사시켰죠. 도우마는 인간이 어째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냐고. 하지만 보아하니 그 술식을 쓸 때 목에 무리가 가는 듯하니 이대로 소모전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토게는 도우마를 향해 으깨져 버려 라고 주원을 날렸고 도우마가 부채를 휘두르기도 전에 오른팔 쪽이 전부 터져나갔죠. 도우마는 이 정도쯤이야 재생하면 그만이라며 빠르게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토게는 짓눌려버려 라고 조언을 날렸고 엄청난 무게가 도우마를 찌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우마의 재생력으로 인해 완전히 찌부시키기는 어려웠고 점점 목에 부담이 가자 토게는 시노부에게 어서 이 틈에 도우마를 마무리 지으라며 참치를 말했죠. 그의 시노부는 벌레 호흡으로 도우마의 머리통을 찔렀지만 도우마는 이미 독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기에 그것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았고 역시나 일륜도로 목을 베어내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토게는 목을 혹사시키며 계속 짓눌러버려를 시연했고 어서 빨리 처리하라는 눈짓을 보냈지만 시노부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우마를 퇴치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죠. 귀살때 주의 계급이 나되면서 상윤의 언니의 목을 벨 수 없다는 자괴감, 심지어 언니의 원수를 앞에 두고 토게의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도 이렇다는 게 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노부의 뒤쪽에서 누군가가 슥 튀어나왔고 그녀는 카나에의 호흡인 고체 호흡으로 도우마의 목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죠. 그녀는 바로 추유리 카나우. 시노부가 비장한 표정으로 토게에게 어떤 걸 제안하는 걸 멀리서 지켜보고 그녀가 하는 입모양을 보고 둘이서 카나의 원수를 갚으려 어디론가 간다는 걸 알았던 거였습니다. 시노부는 카나오가 위험해질까봐 그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카나오 역시 자신을 구원해준 카나의 원수를 갖고 싶었던 건 마찬가지였기에 그녀를 미행해 따라왔던 거였죠. 그렇게 카나의 원수를 갚았다는 것에 눈물로써 기뻐하고 있던 카나오와 시노부. 그런데 그때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긴급 알림이 오게 되었고 무잔이 있는 무한성의 위치를 알아냈으니 그곳으로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시노부와 토게가 도우마와 상대를 하고 있던 중 쿄조로는 아카저로부터 무한성의 위치를 알아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쿄조로는 우부야시키 당주의 승인을 받은 뒤 운용할 수 있는 모든 귀살대원들과 함께 무한성으로 가는 결계에 모이게 되었고 아카자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모두 들어가게 되었죠. 무자는 갑자기 무한성 안에 귀살대 검사들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에 죽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온 것이냐며 나키메에게 불러들일 수 있는 강한 오니들을 전부 소환하라고 시켰습니다. 그의 나키메는 상해삼 아카자는 이곳에 있고 도마는 연락을 받지 않으며 상현이의 코쿠시보만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무자는 도마 자식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며 무한성에 있는 오니들에게 귀살대 검사들을 사냥하라고 명령해 귀살대와 오니는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귀살대수들은 모두 목숨을 걸고 눈앞에 보이는 오니들을 처단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앞에 잠시 뒤 상현이 코쿠시보가 등장하게 되었고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주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무잔 역시 귀살대 일반 검사들을 학살하며 태초의 오니다운 무력을 보여줬고 나키메는 무한성을 조종해 오니들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전국에 있는 오니들을 소환을 해 계속해서 귀살대원들의 체력을 빼놓았죠. 무자는 자신의 압도적인 재생력을 뽐내며 일부러 귀살대 검사들에게 목을 내어주기도 했는데 목을 베어도 곧바로 재생해버리는 클라스의 검사들은 이걸 어떻게 이겨? 라고 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이치로와 사네미, 교메이, 탄지로는 한참 코쿠시보와 싸우고 있었는데 코쿠시보는 탄지로가 착용한 귀걸이와 해외 호흡을 쓰는 걸 보고선 발작 버튼이 눌려 탄지로를 마구 공격해댔고 다른 주들은 그런 탄지로를 구하기 위해 코쿠시보의 참격을 막으며 데미지를 대신 받고 있었죠. 사실상 무장 코쿠시보 나키메가 무한성 안에 있는 한 귀살대가 불리한 상황이었고 상황 판단이 빠른 오바나이는 미츠리를 데리고 일단 무한성을 움직이고 있는 오니를 찾아야 한다고
가지고 그녀를 주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접근해올 때마다 방해 구조를 받고 도달하지 못하게 했고 오바나이는 계속 이런 식으로 상대하다가는 우리 체력만 빠르게 소진할 거라며 절망했죠. 그런데 그때 미츠리가 자신에게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며 나키메가 있는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움직였고 오바나이는 미츠리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했습니다. 오바나이는 자신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나키메를 되찾아야겠다고 발버둥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무한성에 있던 오니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것은 주들을 상대하고 있던 코쿠시보도 마찬가지. 오니들은 무한성에서 쫓겨나 지상으로 떨어졌고 무자는 이게 무슨 짓이냐 나키메 라고 텔레파시를 보냈는데 나키메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나키메 쪽 상황을 보니 나키메의 옆에는 토게가 있었고 나키메는 무한성에서 무잔을 쫓아내려고 문을 열었죠. 그의 무자는 자신을 배신한 거냐며 나키메 몸속에 있는 저주를 터뜨려 그녀를 소멸시켜버렸지만 무자는 이미 무한성 밖으로 튕겨나간 직후였습니다. 아까 전 미치리는 나키메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토게에게 부탁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에 토게를 찾아다녔고 토게가 무한성 안으로 들어와 있자 무한성을 움직이고 있는 저온이를 멈춰달라고 했죠. 토게는 미치리의 말을 듣고 무한성 전체가 거대한 혈기술이며 오니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무한성에 움직이지마를 시연했고 무한성 자체에 연결되어 있는 나키메 역시 토게의 조언에 따라 몸이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토게는 그 뒤 나키메에게 접근하게 되었는데 이대로 이 오니를 죽일 수도 있겠지만 이 무한성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다른 검사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녀를 조종해 모두 이 무한성 밖으로 빼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토게는 내게 복종해 라고 조언을 날렸고 나키메는 토게의 조종으로 인해 모두를 무한성 밖으로 내보내게 된 거였습니다. 무자는 무한성이 아니라고 한들 너네 인간들은 나를 죽일 수 없다며 기기를 폭발시켰고 아까보다 훨씬 압도적인 포스를 내뿜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서 아카자가 무잔의 심장에 주먹을 꽂아 넣었고 무자는 너 이 자식 뭐하는 거냐? 너도 감히 날 배신하는 거냐? 라고 하며 아카자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아카자는 씩 웃으며 내가 어떻게든 한 방을 먹이겠다고 했지? 라고 하며 소멸해 갔는데 무자는 갑자기 몸의 이상 징후를 느끼게 되었고 아카자의 주먹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아카자는 기억을 되찾은 후 무자에게 어떻게 빅엿을 먹일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한번 마주쳤다가 여자라는 이유로 죽이지 않았던 무자를 엄청나게 싫어하며 무자의 지배를 벗어난 오니 타마요가 생각이 났고 그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타마요는 그의 무잔의 재생력을 늦추고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약을 만들었는데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무잔에게 이걸 넣을 생각이라고 했었죠. 그러자 아카자는 당신의 신체 능력으로는 무잔의 몸을 뚫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 그 임무를 내게 맡겨달라고 내가 반드시 그 녀석 몸에 대량의 약을 넣고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무자는 아카자가 넣은 독을 소화해버리려고 했지만 소화할수록 더 그 약의 성능이 가속화되었고 이건 분명 타마요가 만든 약이라는 걸 직감했죠. 그래서 무자는 시간을 끌면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빠르게 귀살대원들을 없애고 이 싸움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코쿠시보 역시 예상치 못한 난간이 들이닥쳤는데 빠르게 죽일 수 있을 것 같았던 주들이 반점을 발현하고 사네미는 피기어를 쓴 탓에 오히려 비등비등한 상태가 되었죠. 특히나 반점을 발현한 교메이는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해 내비치는 세계로 대응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란 걸 알았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렇다고 해도 상대는 인간들 큰 상처를 입게 되면 그야말로 치명상이기에 원거리에서 참격을 날려 상처를 누적시킨다며 자신에게 승산이 높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코쿠시보의 앞에 무언가를 꿀꺽 마시고 있는 토게의 모습이 보였고 저 녀석은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토게는 역시 시노부시가 만든 약은 효과가 엄청나군 이라고 생각하며 코쿠시보를 향해 움직이지마를 시연했습니다. 그러자 코쿠시보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 순간 탄조로의 해외우, 교메이의 바이오우, 사네미의 바람의우, 무이치로의 안개우 공격이 날아왔죠.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저 공격들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원에 의해 몸이 움직이지 않았기에 내비치는 세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고 그들의 공격에 목이 베어 날아갔습니다. 토게는 확실히 코쿠시보가 강한 체급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움직임만 제한했는데도 목에 엄청난 부담이 갔고 1대1 싸움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상대라고 생각을 했죠. 그 뒤 그들은 무잔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주들과 합세를 했는데 무잔은 수많은 촉수를 휘두르며 주들을 압박했지만 뭔가 상황이 틀어졌다는 사실에 초조하고 당황스럽다는 게 행동에서 다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투력 자체는 압도적이었기에 쉽사리 무잔에게 공격을 하지 못했고 큰 상처를 입은 주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 토게가 시노부의 약을 들이키며
무잔에게로 나아갔고 무잔은 토게의 기묘한 분위기에 이 녀석이 이 사태를 만든 주범이라는 걸 알고 도대체 넌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토게는 난 이노마키 토게야 라는 뜻에서 참치 라고 답했고 무자는 참치?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짓는 부모가 다 있나? 라고 부모 비하를 지어냈죠. 토게는 이 녀석이 그동안 수많은 인간들을 죽인 대초용이구나 라는 뜻에서 연어 라고 말했고 무자는 갑자기 웬 연어를 찾느냐며 혹시 언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냐고 아니면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때 탄지로가 울분을 쏟아내며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죽고 동생이 오니로 변했다면서 네 녀석이 없었다면 난 가족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했죠. 무자는 자신은 그저 자연재해와 같은 것,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부조리한 일들이 가득한데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죽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죽는다고 해도 보통 병 자체나 자연에게 반기를 들지는 않지 않느냐며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마음도 편할 텐데 너네들은 왜 자꾸 내게 대항하려고 하느냐며 야부리를 털었죠. 그때 토게가 싸늘한 표정으로 그 입 닥쳐 라고 말했고 무자는 뭐야 제대로 말할 수 있잖아 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입에서 말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자는 내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하려고 했지만 입만 뻐끔거렸고 열이 받아 토게에게 촉수를 꺼내 공격을 했죠. 그의 토게는 짓눌러버려 라고 주원을 날려 무잔의 몸을 지부시켰고 무잔이 재생을 하자 터져라 라고 연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무잔은 말 한마디로 자신에게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완전 사기적인 능력 아니냐며 당황했는데 토게의 일반적인 조언에는 무잔이 계속 재생을 했고 토게는 이대로 버티며 해가 뜨길 기다리는 것보단 자신도 모든 걸 거는 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죠. 토게는 시노부의 약을 한번 들이킨 뒤 무잔을 노려봤고 죽어버려 라고 조언을 날렸습니다. 그 조언은 토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언이었고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 했을 시에는 반동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죠. 토게는 조언을 시전하자마자 목에서 피를 토했고 고통스럽다는 듯이 기침을 해댔습니다. 시노부는 토게에게 뛰어와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토게는 쉰 목소리로 참치 라고 대답했죠. 그때 무잔 쪽에서는 외마디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고 무잔은 자신의 몸이 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부서져 바람에 흩날리고 재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잔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그냥 말 한마디에 소멸되는 게 어디냐고 이건 예전에 만난 그 미친 검사보다 더 사기적인 거 아니냐며 울부짖었죠. 하지만 그 소리도 얼마 가지 않아 잠잠해졌고 무잔은 먼지와 함께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주들은 토게에게 무잔을 퇴치한 영웅이라며 뛰어와 그를 격려했고 토게는 아카자의 도움과 타마요의 약 그리고 기사대 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조언을 썼을 때 죽는 쪽은 자신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안도했죠. 그때 토게의 몸은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기사대 주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당황했는데 토게는 정신이 아찔해짐을 느낀 뒤 눈을 떠보니 자신의 원래 세간에 돌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기 마키가 지금 잠을 자고 있을 때냐고 지금 줄사들에게 시부야로 모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며 어서 시부야로 출발하자고 말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주술회전 세간에서 보여주지 못한 토게의 전투력을 최대한 활용해 먼치킨스러운 캐릭으로 만들어봤는데 토게의 능력이 마치 다른 만화 즉사치트가 너무 최강이라 이 세계 녀석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에 나오는 타카토 요기리 같은 느낌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뭐 물론 요기리 같은 경우는 더 사기적이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기대해주셔서 토게 시나리오를 완결까지 내게 되었는데 과연 다음 완결까지 갈 캐릭은 누가 될 것인지 다른 시나리오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의 마왕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